그날 마트에서 지민이를 마주쳤을 때 제 심장은 한순간 얼어붙는 줄 알았습니다. 이 가방? 백화점에서 450만 원 주고 샀어. 남편한텐 비밀이야. 요즘 시어머니한테 생활비도 받으니까. 완전 꿀이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행운이 대박 나시길 기원하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그녀가 친구에게 그렇게 말하며 깔깔 웃던 장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던 지민이의 얼굴, 그 표정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찢어놨습니다. 저를 현금 인출기로 여긴 채 필요할 때만 연락하던 아들과 며느리. 그래도 가족이니까 어쩌면 오해일 수도 있겠지. 그렇게 애써 외면하던 제 착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날에서야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구리시에 사는 72세 박정옥이라고 합니다. 30년 넘게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퇴직하고 이젠 조용히 제 노후를 즐기며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의 말미가 이렇게 허망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사연은 솔직히 누구에게 말하기 참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의 경고가 되거나 용기를 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면 정말 힘이 날 것 같아요. 저에겐 하나뿐인 아들, 김연수가 있습니다. 늘 믿음직하고 착했던 아이였죠. 그리고 그 아이가 3년 전 결혼한 여자가 바로 서지민입니다. 겉보기엔 늘 웃는 얼굴에 애교도 많고 공손해 보였죠. 그래서인지 저는 그 아이를 참 아꼈고 제 아들처럼 믿어주고 싶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시는 건 어때요? 손자도 봐주시고 저희도 자주 찾아뵐 수 있고요. 지민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외롭게 지내는 것보다는 가까운 곳에 가족이 있는 게 낫겠다 싶어 결국 결정했죠. 그래서 은퇴 후 모아둔 돈과 남편이 남긴 유산으로 작은 아파트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이사 첫날 지민이는 정성껏 반찬을 해다 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가까이 오셔서 좋아요. 앞으로 자주 뵐 수 있겠네요. 그 말에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시작된 저의 행복한 노후는 불과 몇 달 만에 조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말마다 놀러오고 제가 좋아하는 생선구이를 맛있게 먹어주는 그 모습에 전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잊어버릴 만큼 기뻤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이번 달도 좀 부탁드려야 할 것 같아요. 어느 날 현수가 어두운 표정으로 찾아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지민이가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구조조정을 했대요. 잘렸답니다.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현수의 말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민이가 부지런히 출퇴근하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 지민이가 많이 속상하겠구나.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어머니, 지민이가 새 직장을 구할 때까지만 매달 100만 원 정도만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민이도 꼭 취직하면 갚겠대요. 정말 일시적인 거니까요. 그 말에 저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을 위해선 뭐든 해주고 싶었던 게 제 마음이었고 제 자식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건 당연하다 믿었거든요. 그렇게 매달 현수의 계좌로 100만 원씩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개월은 크게 부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지민이의 취직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고 대신 반복되는 핑계와 다음 달에는 꼭이라는 말만 남았습니다. 어머님 면접도 떨어졌어요. 요즘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녀의 말에는 진심이 담긴 듯 했지만 반복되다 보니 제 마음도 조금씩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지민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요. 100만 원으로는 생활이 너무 빠듯해서 혹시 150만 원으로 조금만 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고민했습니다. 150만 원이면 제 연금에서 꽤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매달 그 돈이 빠져나간다는 건
제 식비와 병원비도 줄여야 한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결국 그날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150만 원으로 올려줄게. 정말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은 진짜 천사세요. 지민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가족이니까라는 이유로 제 마음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조용한 집에서 통장 잔고를 확인한 순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들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주다가는 정말 내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내가 너무 걱정이 많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고 며느리고 설마 날 속이겠어. 그 믿음이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한 건 바로 며칠 뒤 마트에서 우연히 마주친 한 장면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퇴직한 지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느긋하게 책도 읽고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의 여유도 누릴 수 있는 삶. 그게 제 꿈이었습니다. 가끔은 여행도 다니고 오래된 친구들과 차 한 잔 마시며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것.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고 저 스스로 책임지며 사는 삶이 제 노후의 목표였죠. 그 무렵 아들 현수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혼자 사시는 거 외롭지 않으세요? 이번에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시는 건 어떠세요? 지민이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나름의 자유가 있고 며느리와 너무 가까이 지내는 게 서로 불편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손자의 사진을 보여주며 할머니가 자주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라고 말하던 현수의 얼굴을 보고 결국 마음을 바꾸게 됐습니다. 결정은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평생 모아둔 적금과 남편이 남긴 유산을 조금씩 털어넣어 아들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의 작은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조용한 동네였고 무엇보다 가족이 곁에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삿날 지민이가 직접 반찬을 싸들고 왔습니다. 그녀가 해온 미역국은 간이 조금 세긴 했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자주 뵐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손자도 너무 좋아할 거예요. 그 말에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베개싯을 적셨습니다. 외로움보다 감사함이 밀려들었고 이제 드디어 가족과 함께 노후를 보낼 수 있겠다는 안도감이 들었죠. 몇 달간은 정말 평화롭고 따뜻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말마다 현수와 지민이가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하고 손자를 안아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어머님, 오늘 해주신 갈비찜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어제부터 채워놨어. 이런 대화가 매주 이어졌고 저는 식탁 앞에서 정말 이게 행복이구나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지민이도 처음엔 참 살갑고 예뻤습니다. 손에 핸드크림을 바르고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하곤 했죠. 어머님 손이 참 따뜻하세요. 우리 엄마보다 더 좋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말랑해졌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일상이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건 참 잔인하게도 언제나 고요함 뒤에 파도를 몰고 오는 법이었습니다. 이사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주말 저녁 문득 현수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무겁고 말투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조금 급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인데? 어디 아픈 거야? 아니요, 지민이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는데 지민이가 잘렸대요. 요즘 정말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지민이가 일에 열심히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짠해졌죠. 그래, 지민이가 많이 속상하겠구나. 내가 뭐 도울 수 있는 건 없을까? 현수는 제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지민이가 다시 취직할 때까지만 생활비가 조금 빠듯해서요. 매달 100만 원 정도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무 의심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어려울 땐 돕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고 그게 제가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그래, 걱정하지 마. 엄마가 도와줄게.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진짜 곧 취직할 거예요.
지민이도 열심히 알아보고 있어요. 그렇게 매달 100만 원씩 아무 조건 없이 송금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큰 부담 없이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지민이의 취직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현수 대신 지민이의 전화가 늘었습니다. 어머님, 이번 달도 부탁드려요. 정말 곧 좋은 소식 전할게요. 전화 목소리는 늘 미안한 척했지만 이상하게도 직접 얼굴을 보러 오지는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늘 무슨 약속이 있다거나 아이가 아프다거나 하는 핑계로 연락만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우연히 지민이의 SNS 계정을 들어가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엔 관심도 없었는데 현수가 갑자기 손자의 사진을 보낼 때 계정 링크를 공유했던 게 떠올랐죠. 프로필을 눌러보는 순간 제 눈은 믿을 수 없는 화면 앞에 멈춰섰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코스 요리를 먹는 사진, 손목에 빛나는 브랜드 시계, 그리고 명품 가방을 들고 활짝 웃는 지민의 모습. 이게 다 언제 찍은 사진이지?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혹시 옛날 사진인가 싶어 날짜를 확인했더니 불과 3일 전이었습니다. 생활이 빠듯하다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걸. 당황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고 싶어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그날 오후에 벌어졌습니다. 마트에 들른 저는 과일 코너에서 지민을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지 못했고 고가의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친구로 보이는 여성이 있었고 두 사람은 활짝 웃으며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가방 백화점에서 210만 원 주고 샀어. 남편한텐 비밀이야. 요즘 시어머니한테 생활비도 받으니까 완전 꿀이지. 그 순간 저는 마치 발밑이 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를 어머니가 아니라 돈주로 본다는 사실이 너무도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걸까? 혹시 지민이가 일부러 과장해서 말한 건 아닐까? 믿고 싶지 않았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며느리의 그 웃음소리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완전 꿀이지 시어머니는 그냥 줘 싶다니까. 그 말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이전과 같은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마트에서 지민이의 대화를 엿들은 후 저는 잠시 말을 아끼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오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착한 척은 며칠 뒤 더 큰 충격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에 현수 생일인데 어떻게 할까요? 지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저는 예전처럼 반가운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뭐 특별히 생각한 거 있어? 요즘 현수가 스트레스도 많고 해서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라도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네. 전화를 끊고 난 뒤 전 처음으로 생일 선물 하나 제대로 해주고 싶다는 생각에 백화점에 들렀습니다. 현수가 예전에 좋아하던 브랜드의 지갑을 보고는 이거다 싶었는데 가격표를 보고 순간 망설였습니다. 65만 원. 평생을 알뜰하게 살아온 저로서는 한참을 고민하게 만드는 숫자였습니다. 지갑을 들고 고민하던 찰나 저 멀리서 익숙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현수와 지민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못 본 듯 명품 매장에서 한참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시선은 지민이의 손목으로 향했습니다. 고급 브랜드의 시계를 착용해보고 있었고 현수는 지민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이거 어때요? 내 생일 선물로 이걸로 해줘요. 비싸긴 한데 마음에 들면 사도 돼.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리고 지민은 현수의 볼에 뽀뽀를 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제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찬물이라도 들이부은 듯한 감각이 스쳤습니다. 이 아이들이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나에게 150만 원을 받아가면서 명품 시계와 지갑을 사고 있다니. 백화점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아, 나는 지금 이용당하고 있구나.
집으로 돌아온 저는 맨 먼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8개월간 지민이네에게 보낸 돈은 무려 1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 돈이면 제 건강검진도 받고 문화센터도 다니고 소소한 여행도 몇 번은 다녀올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지금 누군가의 손목 위에서 반짝이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이 돈을 계속 줘야 하나 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 생각은 곧 하나의 결심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며칠 후 저는 오랜 친구 정미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워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지 않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미자야, 나 요즘 현수랑 지민이 때문에 고민이 많아. 무슨 일 있어? 얼굴이 많이 상했네. 근처 카페에 앉아 저는 천천히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150만 원씩 보태줬고, 지민은 일자리를 못 구했다고 했지만 며칠 전엔 명품 시계와 가방을 구매하는 장면까지 봤다고. 정미자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뭐라고? 그게 말이 돼.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용당하는 거야, 정호가. 나도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어. 혹시 오해한 건 아닐까 마음이 복잡했거든. 정미자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 너를 돈줄로 보는 거야. 자식이 어려울 때 돕는 건 당연하지만 그건 적어도 진심이 있을 때 이야기야. 그날 대화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저는 다시 한번 지민의 SNS를 확인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이번엔 고급 리조트에서 와인을 들고 웃고 있는 사진, 화려한 조명이 반짝이는 호텔 로비에서 찍은 셀카. 그 사진 밑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일상의 여유, 내 사람과 함께라 더 특별한 시간. 그 글을 읽는 순간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지금껏 지민이와 현수에게 보낸 돈이 이런 여유를 위한 자금이었다니. 어디에도 제게 감사하다는 말 한 줄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현수가 찾아왔습니다. 표정은 어두웠고 말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이번에 저희 전세금이 올랐어요. 2천만 원 정도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지민이는 아직도 일자리 못 구한 거니? 네, 요즘 취업 시장이 너무 어려워서요. 그 말에 저는 천천히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지민이 손목에 있던 시계는 뭐였니? 그 순간 현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빛에 당황이 가득했고 몸을 살짝 뒤척였습니다. 그건 그냥 지민이가 옛날부터 모아둔 돈으로 산 거래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목 끝까지 차오르던 그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는 안 되겠다. 엄마가 너희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냥 지민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내가 말렸어야지. 내가 그걸 알면서도 같이 속였다는 거. 그게 더 속상하다. 현수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더는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수야, 엄마는 너한테 줄 수 있는 걸 다 줬어. 하지만 이제는 내 삶을 지켜야 할 때야.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껏 참아왔던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미련을 털어내는 눈물이었습니다. 현수에게 단호하게 말한 그날 이후 두 사람과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처음엔 쓸쓸함이 밀려왔지만 이내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드디어 제 삶을 다시 돌볼 수 있겠다는 안도감이 들었죠. 그런데 어느 날 유튜브를 보던 중 우연히 지민이의 계정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놀라운 영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발리 여행 브이로그 럭셔리 리조트에서의 힐링 타임. 영상 속 지민은 고급 리조트 수영장에서 와인을 들고 웃고 있었고 그 옆엔 현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생활비를 송금했던 바로 다음 주였습니다. 분노를 넘어서 허탈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하더니 병원비도 모자란다더니 이게 진심이었을까? 며칠 뒤 지민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시죠? 이번 주말에 뵐 수 있을까요? 이건 또 무슨 명목일까? 의심을 품은 채 만나기로 했고 그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지민은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들어오세요. 식탁 위엔 고급 음식이 차려져 있었고 현수도 과하게 친절한 태도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찰나 현수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장인어른께서 많이 편찮으세요. 병원비가 필요해서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지민이 곧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 급한 일이에요. 수술비가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보험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말을 마친 지민은 고개를 떨구었고 저는 한참을 침묵하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민아, 내 아버지한테 내가 직접 전화 한번 해볼까? 위로라도 드리고 싶어서. 그 순간 지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지금은 중환자실에 계셔서 전화를 받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 대답은 너무도 예상대로였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이번에도 거짓이구나.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참을 걷다가 멈춰선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지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3천만 원. 또 줬다면 어디로 흘러갔을까? 이젠 확실했습니다. 저 아이들은 절대 제게 진심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돈을 줄 수 있는 어른으로만 저를 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지민의 고등학교 친구였던 윤경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예전에 모임에서 잠깐 스쳐 알게 됐던 인연이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윤경 씨, 혹시 지민이 아버님 요즘 어떠세요? 많이 편찮으시다던데. 네, 아버님이요. 지난주에 골프 치시던데요. 저희 아버지랑 같이요. 그 한마디에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렇구나, 이번에도 역시 거짓말이었구나. 그날 밤 저는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는 한 푼도 한마디도 허투루 허락하지 않겠다고. 다음 날 아침 은행에 가서 제 모든 통장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새로 발급받았습니다. 공인인증서도 재발급받고 모든 재산과 연금 계좌를 철저히 분리했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제 돈에 손을 댈 수 없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 현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기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해 봤어. 근데 내 결정은 변하지 않아. 하지만 어머니, 정말 급해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다시는 안 그럴게요. 현수야, 나도 이제 다 알아. 너 투자로 큰 손해봤다며.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고 곧 현수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그런 말 했어요? 중요한 건 내가 엄마에게 계속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그제야 현수는 조급한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통장 하나만 어머니 명의로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채권 추심 때문에 제 명의로는 안 돼서요. 뭐라고? 지금 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자고? 부탁드릴게요. 저도 정말 마지막이에요. 그 순간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줄 수 없어. 그건 불법이기도 하고 나중에 내 문제로 내가 책임져야 할 수도 있잖니. 어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자식이 어렵다는데. 현수야, 어머니는 지금까지 충분히 도와줬어. 이제는 내가 스스로 일어설 차례야. 현수의 목소리엔 원망이 섞였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 아이도 성장해야 할 때니까요. 전화를 끊고 가만히 앉아 그림 도구를 꺼냈습니다. 요즘 열심히 배우고 있는 수채화 붓끝에서 고요하게 번지는 색처럼 제 마음도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비록 아들이지만 더 이상 그 아이를 위해 제 노후를 내줄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아니요라고 말할 줄 아는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김현수와의 마지막 통화 이후 2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단 한 통의 연락도 없었고 저 역시 일부러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허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요가 센터에 다니며 하루하루 땀을 흘렸고 동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수채화 수업도 듣기 시작했습니다. 붓끝에서 피어나는 물감의 번짐처럼 제 마음도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우연히 지민이 친정어머니를 마주쳤습니다. 다돈, 오랜만이에요. 요즘 잘 지내시죠? 네, 뭐 그럭저럭요. 다부인도 잘 지내시죠? 그럼요. 지민이 이번에 좋은 회사 들어갔어요. 대기업 마케팅 부서요. 월급도 괜찮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텅 빈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취직했다고? 그럼 지금까지 했던 말들은 다 뭐였지? 집에 돌아오자마자 지민이 SNS 계정을 확인했습니다. 예전에 손자의 사진을 보려다 우연히 알게 된 계정이었죠. 계정에는 최근 발리 여행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고급 리조트 수영장에서 와인을 들고 웃고 있는 지민, 그리고 고급 호텔 로비 앞에서 찍은 정장 차림의 커플 사진. 그 옆에 서 있는 남자는 다름 아닌 김연수였습니다. 이게 생활이 힘들다던 사람들이 할 일인가? 손이 떨릴 정도의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날짜를 확인하니 제가 마지막으로 연락을 끊은 바로 다음 주였습니다. 지민의 프로필에는 회사 명함 사진도 있었습니다. H&K 마케팅팀 신입 서지민, 입사일도 적혀 있었습니다. 2달 전, 즉 지민은 취직한 상태에서도 저에게 아직 취직 못했다며 3천만 원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제야 저는 지난 몇 년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를 실감했습니다. 내가 준 돈으로 명품 사고, 여행 가고, 그러면서도 아직도 부족하다고 했던 거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라도 끊어서 참 다행이라는. 며칠 뒤 정미자와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지난 보이차를 앞에 두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민이 회사 다니고 있더라. 대기업 마케팅팀이래. SNS에 다 나와. 정미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 며칠 전까지도 취직 못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회사 다닌 지도 2달 넘었더라. 그런데 그 와중에 내게는 수술비며 전세금이며 3천만 원 요구했어. 그 말을 하는데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컥 치미는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분노보다 허탈함이 앞섰으니까요. 정미자가 말했습니다. 정호가, 이제 진짜 그만하자.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야 돼. 너 지금도 늦지 않았어.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 이제 현수랑 지민 얘기는 그만하려고. 그날 이후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한 물감과 종이의 마찰 속에서 나는 이제야 나를 그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연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한참 망설이다가 받았고 그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기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됐는데요. 계약금이 좀 부족해서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수야, 이제 그만하자. 이젠 진짜 내 인생을 살아. 어머니, 제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죄송해요. 지민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말 중요하지 않아. 어머니는 더는 줄 수 없어. 그리고 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 정말 마지막이에요. 그 말을 벌써 몇 번째 듣는 줄 아니? 현수야, 넌 자립할 수 있는 나이야. 어머니는 지금부터 나 자신을 위해 살 거야.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그 떨림이 곧 편안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김연수와 서지민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더는 연락해 오지 않았습니다. 간혹 손자의 얼굴이 떠오를 때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지만 그 얼굴 뒤에 있던 거짓말과 이기심을 떠올리면 결국 이게 옳은 선택이었음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저는 저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엔 공원 산책을 하고 낮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주 3회 수채화 수업도 빠짐없이 나갑니다. 그림을 그릴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색이 번져가는 그 결 사이로 저도 조금씩 치유되는 기분입니다. 이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보 같았다고 자책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아이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겼고 그 당연함 위에 거짓을 쌓아 올렸을 뿐이죠. 가족이란 건 피를 나눈 관계가 아니라 신뢰와 진심이라는 바탕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걸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지금도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영화를 보고 혼자 잠이 들지만 그 모든 순간이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로움보다 더 괴로웠던 건 내 진심이 이용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끝까지 믿어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부모도 자식도 서로의 삶을 존중해야 한다고. 사랑도 한 방향이면 결국 의무가 되고 그 의무는 언젠가 짐이 됩니다. 이 글을 들여다보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리하고 계신가요? 그 사랑이 여러분 자신을 무너뜨리고 있다면 한 번쯤은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